돈까지 빌리러 다니는 은간우가 도대체 왜 7, 80억을 포기한 걸까요? 와, 이거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클린해. 근데 너는 클린하니? 너 고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UFC에서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은간우를 고소하겠다고 겁을 줬다고 합니다. 자, 지난 일요일이죠. 불과 이틀 전에 UFC 헤비급 타이틀 통합전이 열렸었는데요. 자, 뭐 오늘 방송 주제가 이 경기는 아닙니다만 이 경기 결과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스포를 당하기 싫으신 분들이나 아직 경기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기 살짝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은간우가 레슬링을 보여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시릴 간에도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긴 했어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판정으로 프란시스 은간우가 이기면서 벨트 통합에 성공을 했는데, 이 경기 얘기도 할 게 정말 많은데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죠.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UFC가 은간우를 고소하겠다고 협박,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신 영어로는 협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 threaten,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라 제가 또 짧지만 변호사로 좀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은 말 하나하나가, 자, 단어 하나하나가 법원에서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죠. 은간우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UFC를 저격해왔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서야 고소 드립이 나온 게 좀 놀라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는 일요일이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은간우가 시릴 가네랑 통합전을 치르고, 그리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에리엘 헬완이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이 높은 격투기 기자라 평가받는 에리엘 헬와니 씨의 팟캐스트 MMA 아워에 출연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이제 폭로를 하는데 역대급 핵폭탄 투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깜짝 놀라고 UFC에 좀 실망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토요일 경기 당일 오전에 UFC 측에서 은간우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기획사 측에다가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고 해요. 이 이메일이 지금 오늘 방송의 주제가 되고 있는 고소 드립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은간우는 지금 UFC랑 재계약을 할지 말지, 복싱으로 병행을 할지, 뭐 전향을 할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해프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가 은간우 커리어 사상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경기가 열리는 오전에 UFC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겁을 준 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멘탈에 타격을 입길 바랬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아니, 솔직히 하루만 기다렸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경기 당일에 그런 이메일을 보내지? 근데 뭐 어쨌든 은간우랑 UFC의 계약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UFC라는 큰 회사에서, 이런 국제적인 대기업에서 고소 드립을 하고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완전히 없는 말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은간우가 UFC를 저격한 것 같고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동안 은간우가 뭐 UFC에 나와서 복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이크 폴 매니지먼트 측이랑 이야기를 나눈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아이돌 산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YG 소속 연예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 여기 계약 조건 마음에 안 들어, 좀 우리 좀 대우 좀 잘해주지 하면서 JYP랑 이제 뒤에서 몰래, 야 근데 여기 옮기면은 1년에 얼마나 줘요? 뭐 행사하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뭐 이렇게 좀 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UFC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소속 선수가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외도를 한다는 거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은간우 형님. 알 많은 사람이 이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논란도 제이크 폴이 또 중심에 있는데, 제이크 폴이랑 UFC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뭐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랑 제이크 폴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었죠. 또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이크 폴이 백 사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마약 중독자다, 코카인이라고 금융 부자들이나 미국에 좀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좋아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 코카인이라는 마약, 그리고 매춘부, 이런 좀 굉장히 문란하고 개인 사생활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 사장이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마약쟁이라고, 내가 약을 한다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나 마약 검사 마음껏 해. 대신 조건 하나. 나도 너 약물 검사 하겠다. 다만 마약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로. 와, 진짜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백 사장. 나는 클린해. 근데 너는 클린하니? 이것도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또 이번 주제랑 연관이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제이크 폴이 더 이상 마약 드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조금 걸리는 게 있나 봅니다. 왜냐면 솔직히 폴 형제들 스테로이드 의혹은 쭉 있었거든요. 일반인 치고 잘하는 거는 둘째 치고 체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혹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월 26일 아침을 기준으로 오늘 또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제이크 폴이 단순히 말로만 이 키보드 워리어 아가리 파이터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 UFC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영진으로서. 아니, 제이크 폴이 UFC 운영을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돈으로 발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이크 폴이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UFC를 소유하고 있는 모 회사, 엔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UFC 경영권에 참여하여 UFC 선수 복지 문제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ESPN에서도 또 나름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UFC, 은간우, 제이크 폴, 이 세 군데 모두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기획사라든지 회사 측이랑은 아무런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은간우가 혼자서 조금 화가 나가지고 좀 폭로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실수를 한 거죠. 물론 연예인이고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은. 근데 은간우가 조금 감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계약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거를 공개적으로 잘못 털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게 또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간우가 조금 오버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꿈보다 해몽식으로 약간 저희가 과대 해석을 하는 걸 수 있는데, 원래 UFC에서 챔피언전이 끝나면은 백 사장이 나와서 벨트를 둘러줍니다. 이거는 백 사장이 뭐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행사장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은 이상, 자 99.99% 확률로 백 사장이 직접 벨트를 채워주는데, 아니 이번 UFC 270에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백 사장이. 근데 은간우 허리에 벨트를 둘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늘 UFC에서는 포스트 파이트 컨퍼런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도 백 사장이 늘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MC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에는 백 사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대회에 참여를 안 했어도 이상하다고 했을 건데,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벨트도 안 둘러주고 기자회견에도 안 갔어. 이거는 은간우랑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진짜 할 얘기가 많은 오늘 방송인데요. 원래는 은간우의 계약이 또 만료가 됐었어야 됩니다. 시릴 가네한테 패배를 했으면은 깔끔하게 여기서 계약이 끝이 나고 UFC를 떠났어야 됐는데, 여기서 또 UFC 측에서도 골치가 아파지죠.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욱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기자회견에 안 간 것 같은데, 백 사장도 이제 뭐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한 계약 내용은 몰라서 함부로 거론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UFC에는 챔피언 조항이라는 게 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보통 계약서라는 게 수많은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를 두면서 글을 쓰는 게 계약서거든요. 근데 이 챔피언 조항이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선수가 챔피언이 되거나 벨트를 지키면은, 챔피언이 된 다음에 계약이 만료돼서 단체를 떠나는 것도 그림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챔피언으로 새롭게 등극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이게 기간은 1년, 경기 횟수는 3개인데요. 뭐 일단 확실한 거는 은간우가 시릴 가네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2023년 1월까지는 은간우랑 UFC가 또 먼저 어떤 내고를 해가지고 먼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상은 2023년 1월까지는
은간우가 UFC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은간우는 UFC를 떠나고 싶다고 한 건 아니에요. UFC 측에서 은간우를 내보내고 싶다고 말한 거지, 은간우는 UFC에 머무르고 싶다, 복싱을 병행하게 해달라라고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맥그리거랑 메이웨더 말고는 복싱이랑 UFC가 전혀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프라이드랑 UFC가 교류한 거를 빼면은 UFC가 다른 단체랑도 교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랑도 교류를 하지 않고 다른 종합격투기 단체랑도 교류를 하지 않는 UFC인데 은간우가 뭐가 좋다고 복싱이랑 병행하는 거를 허락해줄지 UFC에서. 은간우도 진짜 고집이 대단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MMA 아워에 나와서 또 폭로를 하나 한 게, 지금 경기당 은간우가 UFC에서 한 6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번에 시릴간에 꺾고도 한 6억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웃긴 게 UFC에서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UFC에서 재계약 오퍼를 했었대요. 파이트머니 올려주겠다, 계약 다시 하자. 근데 이거를 은간우가 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UFC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은간우가 직접 밝힌 거예요. 만약 그때 UFC가 제안했던 오퍼를 받아들였으면은 지금 한 7, 80억은 더 벌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 80억을 포기하고 지금 경기당 6억씩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돈까지 빌리러 다니는 은간우가 도대체 왜 7, 80억을 포기한 걸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재계약을 수락을 했다면은 UFC와의 계약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게 싫어서 7, 80억의 돈을 포기한 남자입니다. 은간우는.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UFC 헤비급 챔피언이 계약 연장되는 게 싫어서 7, 80억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반성을 하고 은간우 선수한테 좀 미안한 게, 그동안 뭐 선수 복지나 이런 거는 핑계고 본인의 파이트머니 올려달라고 좀 징징거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은간우가 요구하는 건 두 개예요. 파이트머니 올리는 거랑 복싱 병행하게 해달라는 거. 물론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돈 때문인 게 맞는데, UFC도 은근히 은간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한 거 보니까 은간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 UFC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간우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UFC는 건강보험도 안 들어준다고.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UFC 파이터들은 다들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UFC는 선수들을 계약직으로 묶어놓고 갑질은 완전히 정규직 혹은 독점 계약을 한 것처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선수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총대를 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UFC랑 계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단체랑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내고를 한 거는 어쨌든 계약 위반이라고 하니까 UFC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은간우가 이거를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또 약간 괘씸죄까지 적용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우리 회사한테 잘못 깨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겠는걸 하고 UFC에서도 엄청나게 강경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조용히 좋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는지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UFC, 은간우, 제이크 폴 3명이서 엄청난 수싸움, 머리싸움, 비즈니스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은간우는 또 앞으로 1년은 더 UFC 머물러야 하는데, 그 전에 아마 UFC랑 계약이 파기가 돼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게 타이슨 퓨리가 됐든 제이크 폴 측이 됐든 아마 복싱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제이크 폴이 UFC 경영진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진짜 부럽다. 자, 우스갯소리로 UFC 인수하는 게 꿈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다녔는데, 저 어쨌든 은간우랑 UFC의 법정 싸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죠. 격투기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022년 격투기 골든 에이지, 황금기가 다시 시작하길 바라면서 오늘 또 재밌는 소식 전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